고등학교 대표 선수로 발탁될 만큼 유도를 좋아했던 한 청년. 코치 선생님이 야 너는 프로로 계속해라 유도로 했는데 제가 이제 태생적으로 지적 호기심 뭐 이런 것들이 더 크지 않을까. 호기심 많은 청년은 나노물질로 혁신을 이뤘습니다. 나노 구조를 쳐다봤을 때 새로운 물리 현상이 나오고 그런 물리 현상을 이용해서 양자 컴퓨터, 뭐 초고속 컴퓨터, 태양면지 효율을 우리가 극복하고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물질의 아주 작은 단위에서 발생하는 새로운 현상을 발견하고 이를 응용하는 한 과학자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수원의 한 대학 연구센터. 최근 이곳에선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특별한 연구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저 위에 결정이 어떻게 자라냐면 이렇게 자라. 나노 구조가 생겼거든요. 그러면 흡수를 해주죠. 근데 이게 이제 그때 레이저 실험하고 하면서 그 흐릿한 색깔들이 없어졌어요. 여기서는 좀 더 진하게 색깔이 보이죠. 실제 칼라처럼 구현이 된 거죠. 실험실에서 이 구리만으로 2,000가지 색깔을 만들 수가 있고요. 저희가 실제로 구현한 것은 360가지 색깔을 구현을 했어요. 우리가 진짜 원자 스케일의 거칠기를 유지하고 거리를 정확히 컨트롤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색깔이 정확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아무도 못했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나노과학의 석학으로 꼽히는 이영희 박사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지난 3월 제어할 수 없다 여겼던 구리의 산화를 제어해 학계를 놀라게 한 연구팀. 요게 구리예요. 요게 그냥 구리인데 그냥 구리랑 색깔이 다르잖아요. 그죠? 완전히 다르죠. 단결정 구리를 키운 다음에 단결정 구리 표면에 산화층을 만드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자유여신상에서 보듯이 그 산화층은 아주 임의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색깔이 지저분하게 되고. 청록색으로 보이는 자유의 여신상은 원래 구리로 만든 붉은 갈색의 건축물인데요. 공기 중에서 산화하는 구리의 특성 때문에 색이 달라졌습니다. 기존의 구리에 대한 상식을 완전히 깼다고 보는 거죠. 구리에서 이런 알주노초 파남보의 총천연색을 낸다 하는 것은 아무도 그렇죠. 상상을 못했던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게 구현이 된다는 거가 우리가 나노 레벨로 이런 그 원자층들을 산화를 제어를 했다. 특별히 개발한 장치로 구리를 0.2 나노미터 수준으로 만든 뒤 열 처리를 거치면 산화가 일어나고 그 두께에 따라 다양한 색을 만드는 원리인데요. 저희 실리콘 사이드에다가 테스트 하셨나요? 기초 과학 연구로 이뤄낸 이 성과는 반도체나 기능성 창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포업한 상태에서 하이드로필릭한 상태로 기초 연구를 근거로 Y 기술을 최종적으로 찾아가는 게 우리 IBS의 목적이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구리 가지고 뭔가 새로운 Y 기술을 찾는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 좋은 예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일 때만 가서 그 아일랜드에 붙어서 아니 뭐 당연히 매스 디피션이니까 뭐 그렇긴 하죠. Y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기술 이런 것이 아닌 완전히 새로운 기술로 우리가 먹거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거를 그러기 위해서는 기초 연구가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기초과학연구원을 발족을 했어요. 나노구조물리연구단은 그 연구센터 중에 하나고 기본적으로 나노기술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되 정부 혹은 산업체에 필요한 Y 기술을 우리가 접목시키는 역할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고 저희는 2012년도 1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세계적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 설립된 연구원. 이 중 나노구조 물리연구단은 나노 신소재를 개발하고 새로운 물리 현상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나노구조 물리연구단의 특징을 소개해주겠다는 이영희 박사. 연구소 자체가 구조가 이게 오픈 스페이스로 돼 있어서 서로 다른 연구 분야 사람들이 같이 이렇게 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로 같이 모두 쳐다보자. 그래서 우리의 슬로건이 Work Smart, Work Together. 같이 일하는 겁니다.
세계 수준의 기초과학 연구를 위해선 열린 생각과 응용 연구가 중요한데요. 최근 그 결실을 맺은 연구 성과가 있다네요. 2차원 물질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구를 하지만 이 중에서도 Y 기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초 연구를 하자고 해서 소위 상온에서 작동하는 자성 반도체. 이제까지 자성 반도체 중에서 상온에서 작동하는 그런 물질은 없었어요. 그동안 자성 반도체는 영하 150도 수준의 극저온에서만 가능했고 상온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미국의 과학저널 사이언스지가 선정한 125개의 과학 난제 중 하나였는데요. 무려 반세기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했던 이 문제를 이 박사는 물질을 통해 해결했습니다. 이 반응은 바나듐이라고 하는 자성을 띠는 원소가 있습니다. 그 바나듐을 이 텅스텐을 포함한 화합물에 이제 넣게 되면 서로의 반응이 일어나면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는데요. 물 안에 바나듐과 텅스텐이 이온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반도체를 만들 때 바나듐이 균일하게 이제 분포할 수 있는 그런 기초 원리를 여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스로 자성을 띠는 물질을 만들었을 때 상온에서 그 물질이 퍼지지 않고 뭉치는 문제까지 해결했습니다. 여기에 자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물질을 쓰면, 이 합성 방법을 쓰면 2차원 전체에 바나듐이 다 골고루 분포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써먹을 수 있죠. 그러면 실제 특성이 잘 나오냐?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상온에서 예를 들어서 자성체 성질을 뗀다 하는 걸 우리가 처음으로 증명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 50년 동안 소위 말하는 난제 중에 하나인데 그걸 우리가 해결했다는 거죠. 세계의 난제를 푼 이 연구 성과는 세계적인 학술지에 게재되며 학계의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이 물질이 정말 자성을 띠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원자 탐침 현미경이라고 해서 원자의 표면 상태를 알 수 있는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날카로운 탐침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작은 탐침을 자석으로 바꾸면 샘플과 이 자석 탐침의 상호 연관 힘에 의해서 이 샘플의 자석 특성을 알 수 있는 거죠. 과연 극저온뿐만 아니라 상온에서도 스스로 자성을 띠게 될까요? 지금 마이너스 120도씨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 물질의 자기 구역을 확인하는 상태입니다. 빗금 하나하나가 이 물질 내에 존재하는 자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가 마이너스 40도씨 정도 되는데요. 네, 이 상태에서도 현재 이 자기 구역이 이렇게 선명하게 유지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온 6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도 자기 구역이 유지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상온보다 30도 이상 높은 환경에서도 자성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처음으로 2차원 물질을 가지고 상온에서 자성 반도체를 우리가 처음으로 구현을 했고 나노 구조를 쳐다봤을 때 새로운 물리 현상이 나오고 그런 물리 현상을 이용해서 필요한 양자 컴퓨터, 초고속 컴퓨터 극복하고 그런 연구를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이런 물질을 통해서, 나노 구조 물질을 통해서. 과학 분야의 최고 명예로 여겨지는 노벨상. 우리나라 역시 수상자를 배출하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데요. 이영희 박사는 물리학 분야에서 쌓은 우수한 연구 실적으로 국가에서 인정받은 과학자입니다. 시계가 청와대에서 받은 시계인가요? 이거요? 네. 이게 2005년도인가?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연구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지 이런 걸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논문을 우리가 쓰긴 하지만 사람들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다. 그걸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좀 잘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야 되겠는데,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논문 인용 횟수라고 하는 걸 그 당시에 처음으로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제 들어가 보면 여기 96년도에 7,600
이렇게 인용 회수가 돼 있고 이런 것들도 뭐 2000번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H 인덱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보통 123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120이라 그러면은 120개의 논문이 120 이상 최소한 인용이 된 거예요. 그럼 마치 그 운동선수 하면 농구에서는 트리플 더블 아니면 그런 거지. 야구에서는 그런 레코드도 있지. 네네 20도로 20홈런 막 이런 것처럼. 맞습니다. 그런 걸 잘 모르는 사람인데 그것 때문에 그냥 국가 석각이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전 이렇게 2005년 처음 시행된 국가 석학 지원 사업에 선정된 11명 중 당당히 이름을 올린 그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연구자로 해마다 선정되는 과학자인데요. 그 단초를 마련해준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죽부인이죠. 저희가 평생 동안 이거 연구한 그 물질이고요. 네? 평생 동안 죽부인을 연구했다고요? 네네. 예, 죽부인처럼 생겼지만 실제로는 이게 탄소 나노튜브라고 하는 겁니다. 연필심에 쓰이는 흑연을 살펴보면 육각형 모양의 탄소 구조가 층을 이루는데요. 이 구조에서 한 층을 떼어내 둥근 원통 형태로 만 물질이 탄소 나노튜브입니다. 죽부인을 연구한 게 아니라 구조가 비슷한 그렇죠. 이거 딱 보니까 뭐 이게 탄소 나노튜브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처음 볼 때 이게 기가 막히다 그래서 제가 가져왔었습니다. 언제부터 연구하신 거죠? 탄소 나노튜브는 이제 1991년도에 일본 이지마 선생이 처음 발견한 물질이고 아주 작은 양을 만들었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작고하신 이제 스몰리 교수님인데 이거 가지고 노벨상도 받고 그랬는데 그때 이 대량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하고 저도 그 연구에 참여를 했었죠. 이게 이제 탄소 나노튜브를 대량 합성한 그런 논문이고 여기 스몰리 교수님이 지금 총 지도 교수로 계시죠. 그물처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탄소 나노튜브는 투과성과 전도성이 높아 혁신적인 물질로 불리며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각광받았지만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LCD 크기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크기가 32인치까지 맥시멈 그 이상은 기술적으로 못 넘어가겠다. 그래서 우리가 탄소 나노튜브 가지고 디스플레이 만들겠다. 근데 재밌는 건 몇 년 지나니까 기술이 엄청 발달해 가지고 그 한계를 극복을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뭐 100인치까지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결국 밀렸어요. 밀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도 밀렸어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3분의 1은 금속이 금속, 브레인업. 근데 금속이 섞여 있으면 반도체 성질이 안 돼요. 그리고 일부를 없애도 여전히 수율이 100%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로 가는 데는 한계가 있겠다. 그 사이에 그래픽이 나왔어요. 연구라는 게 그래요. 하다 보면 안 되면 또 딴 거 생각해야 되니까. 포기하지 않고 물질의 가능성을 살펴본 이영희 박사는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로 연구의 눈을 돌렸습니다. 물질을 요 위에다 놓고 분리막 놓고 또 물질을 집어넣고 이렇게 한 다음에 딱 압착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코인셀이 되는 거죠. 이게 말하자면 동전형 전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용량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슈퍼컴퓨터라고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좀 한데 계시네요. 일반적인 전지의 모양이지만 성능은 이를 훨씬 뛰어넘는다네요. 이거 하나가 나노튜브하고 그래핀이 합쳐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나노튜브를 계속 하다가 안 되니까 최근에 그래핀 쳐다보면서 이것도 합치면 뭔가 되겠네. 그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구조를 만들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핀이 있고 나노튜브는 이렇게 기둥으로 이렇게 만들어 있고 또 층 만들고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드는 거예요. 이게 3차원 아파트처럼 그런 것으로 만들었어요.
3년의 노력에 담긴 이 연구 성과는 결국 결실을 맺고 나노과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에 게재됐습니다. 이온들이 나노튜브 표면에 다 부착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리튬 이온 전지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의 에너지 저장을 올렸어요. 대신에 들어갔다 나왔다도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출력이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리튬 이온 전지하고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출력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포기를 모르는 집념의 과학자. 그 도전의 끝에는 실패라는 꼬리표 대신 기술의 한계 극복이라는 성공의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봄의 기운이 만연한 3월의 어느 날. 흰 연구복 대신 시선을 사로잡는 패션으로 나타난 이영희 박사. 바이크도 타세요? 예, 제 취미입니다. 이거 얼마나 되신 취미예요? 지금 한 1년 됐죠. 코로나가 시작돼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평생 일하는 게 전부 실험실에서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보면은 좋은 생각도 나고 머리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오토바이를 제가 영혼 가출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춥기 때문에 이중으로 장갑을 껴야 됩니다. 심장을 울리는 강한 엔진 소리와 함께 영혼을 숨쉬게 하는 바이크 라이딩이 시작됐습니다. 바람이 가져다주는 자유를 마음껏 느끼며 잠시나마 이 시간만큼은 연구에 대한 고민을 잊어봅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기분 좋아요. 연구는 몸이 가는 것처럼 더 낮아야 돼. 그래야 새로운 생각을 찾게 되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지금도 사실 나이가 많지만 저는 사실 더 하고 싶어요. 이유가 지금 내가 스스로 새로운 거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순간 못할 수도 있겠죠. 그때 되면 제가 그만둘 거예요. 놓을 거예요. 저는 오토바이 타고 그냥 슬슬 나갈 거예요. 문제 해결의 목적을 두기보다 연구의 방향을 따라 끊임없이 달리는 이영희 박사. 음료 한 잔에 여유를 담아 이 순간을 만끽해 봅니다. 이렇게 보면 누가 연구자인지 알겠어요. 아이, 그게 뭐 대수예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은 노숙자라고도 하죠. 우리 학교 앞에 있는 음식점 중에 할머니 그 사장님이 계시는데 노숙자라고 생각을 했대, 실제로. 그랬는데 어느 날 갔더니 할머니가, 아이, 나 노숙자인 줄 알았더니 TV에 나오네. 저는 오히려 저한테는 되게 친숙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촌놈이기 때문에. 원래 스타일이 촌놈이라. 그래서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기분 나쁘지 않아요. 비어가는 영혼의 그릇에 활력을 담아 돌아온 이영희 박사. 그의 얼굴에 작은 특징이 보입니다. 귀가 약간 다른 사람들 귀보다 조금 유도를 할 때는 이게 유도복 깃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당기니까 이게 다 이렇게 부어요. 부었다가 가라앉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딱딱하게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유도를 취미로 배우셨어요? 제가 유도 선수죠. 고등학교 때. 네? 네, 저희 고등학교 때 유도 선수였어요. 사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실업고등학교에 진학할 수밖에 없었던 이영희 박사는 고등학교 시절 장래가 촉망되는 학교 대표 유도 선수였습니다. 저는 원래 실업고등학교 다녔는데 유도는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평생 유도를 했어요. 제가 50대 중반까지 유도를 했으니까. 제가 안식년 가고 미국에 갔을 때도 제가 항상
유도복은 가지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먼 타지에서도 큰 힘이 돼준 유도는 그에게 운동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많이 낡았는데요. 늘끼리 하죠 좀. 응? 이게 바지고 상입니다 이렇게. 낡긴 하지만 제가 안 버리고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미국에다 이런 데 가면은 클럽에 가면은 이렇게 잘난 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제가 딱 봐가지고 제일 잘하는 사람들 딱 오라고 그래가지고 한번 붙자고. 그래서 한번 붙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메스트라고 하죠. 아 진짜 유도 선수 같다 진짜. 한때는 그랬죠. 한때는. 무도인의 느낌은 지금도 변함이 없어 보이네요. 진짜 추억이 있는. 장래가 촉망되는 유도 선수였기에 그 안전한 길을 갈 수도 있었지만 지식에 목말랐던 그는 새로운 길을 선택했는데요. 늦깎이 학생으로 시작한 물리학도의 길이었지만 그는 두려움이 없이 걸었습니다. 철도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철도청에 입사를 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출퇴근하니까 한 달 지나니까 내가 10년쯤 지나면 내가 어떻게 변할까를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좀 특이하죠. 흔히 말하는 엘리트 코스를 밟지 않았음에도 남다른 근성과 노력으로 이뤄낸 성과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자로 그의 이름을 환하게 빛내고 있습니다. 물질의 새로운 가능성을 위해 한계에 도전 중이라는 이영희 박사. 물질이 있고 건국을 다 연결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차원 물질 자체는 벌크로만 확인이 됐었는데 최근 들어서 한 층 한 층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실험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로 태양전지 효율을 높이는 데 쓸 수 있겠다라는 저희가 증거를 제시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은색으로 이렇게 점점 돼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사이에 MOT2라는 물질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태양전지 효율에는 굉장히 제한이 많아요. 이론적으로 34%대 실제 물질들이 아무리 사람들이 잘 만들어도 27%, 28% 이 정도 이상 못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2차원 물질을 가지고 이게 전하 증폭이 실제로 46%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걸 처음으로 실험적으로 증명을 했어요. 물질을 가지고. 가시광선 파장만 활용할 수 있었던 기존의 태양전지. 이와는 달리 자외선, 적외선까지 태양광을 폭넓게 활용하는 기술로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다른 물질들 소위 양자점 이런 것들 써서 측정을 해보면 효율이 보면 양자점은 지금 이렇게밖에 안 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MOT2 2차원 물질을 쓰면 99%, 95%에 해당하는 효율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현재 기술은 물론 불가능으로 여겨졌던 물질의 이론적인 한계까지 넘은 것입니다. 우리한테는 물질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질의 새로운 특성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런 그거를 또 응용적으로 뭘 해보고 물질을 가지고 제가 플레이를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작은 물질이긴 하지만 결국은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학자는 그 누구보다 막다른 길과 수없이 마주하고 또 부딪히는데요. 다른 이들이 가지 않은 길을 걷기 때문입니다. 포기를 부르는 시련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위해 도전하는 이영희 박사는 인류를 새로운 지평으로 인도하는 과학자의 사명을 품고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배님, 좀 바뀐 거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죠. 뭐예요? 뭐가 차이가 있나요? 찾아보세요. 모르겠는데. 어? 언제 갔다 오셨어요? 인류가 연구해야 할 수많은 난제에 기꺼이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기초를 응용으로 바꿔나가는 이 패를 드립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걸 또 준비하셨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와의 기술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서 앞으로 우리 정부가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소로 계속 매진해 보겠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앞으로 해놨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아유.